세상의 모든 덕후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심장, 그리고 덕후의 심장.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을 바치는 이야기. 시공을 넘나드는 덕토크, 닥치고 덕후, 닥덕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오늘 닥터코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모 BL 웹툰의 작화가 교체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늘 항상 계시는 분들이죠. 네, 담비님, 썰루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니,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조금 네. 조심스럽습니다. 아이고. 저는 배탈이 났습니다. 아, 네. 또 여기서 또 배탈이 났다는 걸로 또 TMI? TMI 자기 예상치 한번 못했던. 혹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 근데 본인이 한 몸 희생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웃음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네네. 야, 사건 정리부터 우선 해볼까요? 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별로 간단하지가 않네요. 네, 채파리님의 인기 BL 도설 한소나기, 한바탕 내리는 소나기를 원작으로 하는 웹툰이 작년 9월 말부터 리디북스에서 연재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2월 28일 새벽 자정경에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튜디오 하바나 트위터에 한소나기 시즌 1을 20화로 종료하고 새로운 작화 담당 작가님과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런데 내용상으로 시즌 1이라고 끊기엔 어중간한 시점이고 네네. 리디북스엔 또 별다른 공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이유로 작가 담당 작가님이 교체되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 가질만 하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작화를 맡았던 서주아 작가님이 건강 악화나 개인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봐줘서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제 그 글을 본 독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출판사 문제인가? 그렇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월 2일에 스튜디오 하바나 측에서 또 공지를 올렸어요. 작가님의 작업 속도로 인해서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돼서 교체를 하게 되었다.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트위터에 아주 길게 올렸더라고요. 아, 스튜디오 하바나 입장문인 거죠? 네네. 네. 그에 맞서서 작가님이 웹툰 런칭 시기 기준으로 세이브 10화를 포함한 15화를 미리 준비를 했고 웹툰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아서 외주를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계속 하고 싶었다. 그래도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같이 못할 것 같다. 런칭 후 수익금 포기 아니면은 뭐 손해를 상정한 배상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스튜디오 쪽에 내용 증명 받았다고. 여기서 일단 양측의 공방은 멈춘 상태인데요. 이제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냥 저는 한 명의 독자로서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렇게 연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왜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라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통 작가가 교체된다고 그 잘잘못이나 그런 거를 따지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번 건이 크게 이렇게 불거진 이유가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 트위터에 공지가 올라온 시점에 연재천 리디북스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점. 작가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독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리디북스 공지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게 보통은 연재할 때 시즌 1 괄호치고 완결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다음에 작가 후기가 올라오고. 근데 지금도 보면 한소나기 20화 뒤에 뭐 시즌 1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표시는 없고 그냥 페이지 내부에 별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없이 시즌 2인 21화부터 그림 작가 교체 예정입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딱 두 줄로 공지가 돼 있긴 해요. 약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공지를 일단은 한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쵸. 이게 눈에 띄지 않기 바랬을 수는 있죠. 공지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논란이 불거진 거는 20화가 시즌 1이 끝나는 형태가 아닌 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작가가 교체될 거다라는 공지가 있고, 근데 작가는 이게 건강상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걸 종합을 하면은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작가가 강판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독자들은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처음에 독자들이 먼저 그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네요. 네, 그거부터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황당하긴 황당할 것 같아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지, 사실 이거? 저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는 동안 한 작가 담당이 2번, 3번 바뀐 그런 작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 바뀌었을 때 거의 20화 동안 계속 그림이 옛날이 좋다, 옛날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댓글이 남겨질 정도로 웹툰에 있어서 작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생각하면은 교체할게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웹툰 작화가 바뀌는 경우가 웹툰만이 아니고 예전에부터 이제 일본 사파 이런 것도 바뀌는 경우가 제법 있고, 중국 만화도 봉수왕 이런 거 보면은 중간에 교체가 됐거든요. 뭐 작가가 도망갔네,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뭐 볼 사람 보고. 근데 이번처럼 이게 난리가 난 거는 이게 작품 자체도 좀 원작가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그림 작가님도 굉장히 그림이 이뻐서 이제 팬이 많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독자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사실 대처들이 서로 쌍방의 대처가 미숙해서 이게 논란의 불씨가 당겨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스튜디오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약 1년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에 뭐 세이브를 해서 런칭을 하면은 이제 수익을 주게 되어 있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통 이 웹툰 연재 방식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웹툰 시장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웹툰 작가가 작품을 그려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방식인데, 요즘에는 이 스튜디오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스튜디오 방식이라고 하면은 배경, 작화, 채색 뭐 이런 식으로 분업화해서 그 스튜디오 이름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스튜디오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팀플인 거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엔트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런 스튜디오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림 작가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스튜디오는 직원 체제여갖고 스튜디오에 속한 직원들이 그림을 그리고 월급을 받는 형식인데, 그림 작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는 이제 스튜디오 기반은 놔두고 작화가를 외주로 주는 경우가 되게 이제 빈번해진 거예요. 어쨌든 작화를 주면 거기서 완성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배경이랑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거고.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배경물이랑 그러니까 다 합쳐서. 만약에 작화가 안 나오면은 재반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작업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게 맞는 거죠. 작업이 스케줄대로 나오지 않으면. 일단 그런 작업 방식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럼 서주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어갖고 만화 작업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이 처음이고 시장이 너무 급속도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게 정말 다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되게 유수의 플랫폼 PD도 100명 컨택해가지고 1명 건지면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만화가 하면은 스토리 짜고 콘티 짜고 그림 그리고 그럼요. 이게 모두 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는데 콘티 짜는 것도 사실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만화 연출 이런 거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될 정도인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콘티를 짜줄 테니 그림만 맞춰서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처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튜디오들은 스토리를 쓰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소설을 웹툰화하는 거를 거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예요. 접근이 제일 쉬우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콘티 작가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진 작가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콘티를 그릴 수 있는 작가를 또 엄청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이런다는 게, 콘티 작가가 따로 있는 거고 그림 작가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색 배경, 스케치업도 뭐 사서 쓰기도 하지만 그런 스튜디오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려서 이제 계속 쓰기도 하니까 채색 담당도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가 어떤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재되는 쪽에 쓰여있는 이름을 보면은 콘테도 따로 있고 노도 따로 있고 그런 식이니까. 이 서주아 작가라는 분이 혹시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는 아시나요? 웹툰 처음 하는 분이고 네, 이전에 웹툰은 좀 알고. 동인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아요. 2차 저작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쪽 일을 못했다라는 것도 논란의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독 씨 전지적 독자 시점을 네.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서 판매를 이제 하신 거죠. 그게 이 연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마감 일정을 갖다가 이게 한 번 지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지금 1년 안에 런칭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플랫폼과 이 스튜디오는 런칭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쵸. 이것도 런칭 계약을 맺을 거고 일정을 정해놓고 이쪽은 마감이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쵸. 세이브를 쌓는 거고 세이브를 보통은 20화는 쌓고서는 시작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그쵸. 모르는데 연재를 뻥 끊을 수는 뻥 끊을 수 없으니까 20화를 쌓고 시작을 하고 일정을 어쨌든 지켜야 되는 그래서 유예를 두는 게 1년 안에 어쨌든 세이브를 많이 갖고 런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브가 빨리 쌓이면은 런칭을 좀 땡길 수도 있겠고 그쵸.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런칭을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정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정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세이브도 오픈과 동시에 공개된 게 5화, 그 다음에 세이브는 10화. 그러니까 15화를 갖고 시작을 한 거고 네. 15화 만들어서 5화 공개하고 10화 세이브를 갖고 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앞에 준비 기간에도 이렇게 마감이 그렇죠. 안 지켜졌는데 연재 기간 동안 이거를 펑크 안 내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조정 과정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 일정 조정이나 뭐 마감. 그러니까는 답답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날짜를 확정을 해서 추가 계약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겠죠.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신 걸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 작가가 이 회사의 작화를 갖다가 의뢰받아서 시작하기 전에 계약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 꼼꼼히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스타트를 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작가님이 그걸 못 지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팩트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떻고 저떻고로 떠나서 그냥 일단 약속을 불이행하게 된 거는 사실이니까 작가님의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인 제공의 시작은 이제 작가님이고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교체된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불거진 데는 하바나 측에서 업체 트윗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써가면서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면이었죠. 작가님을 어쨌든 보통 일반 업체에서 할 만한 일반적인 공지는 아니었던 내용이죠.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2월 28일 공지되었던 한소나기 작품의 작화가 교체 공지로 독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추가 공지 늦어진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네네네네. 추가 공지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고 싶으니까. 서주아 작가님과는 2019년 10월 상호 합의하에 월 3화 제작, 계약 후 1년 내 오픈을 골자로 한 한소나기의 웹툰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작품과 관계없는 작가님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8개월간 7화 분량의 작화만 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이제 계약을 한 거고 그 네. 내용이 월 3화 제작. 계약 후 1년 내, 그러니까는 2020년 10월 이전에 런칭을 한다, 웹툰을. 그런 내용의 계약을 했고, 네네. 근데 2020년 6월, 그러니까는 런칭 기한까지 4개월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네. 7화밖에 안 나온 상황이었고, 원래대로면은 8개월 동안 3화씩 했으면 24화가 나와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편도 안 그린 거네요. 그다음에 이후로도 서주아 작가님의 마감 일정 변경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업지 시설을 반영하여 완성된 타이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디자인은 센스의 영역이라 말씀과 함께 디자이너님 교체를 요구하셨으며 이에 이미 구매했던 스케치업을 다른 버전으로 재구매 요청하시는 등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네. 작품의 원만한 완성을 위해 서주아 작가님의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나와야 되니까요, 작품이. 그런 뒤에 더 많은데. 잠깐만요. 그런 너무 길어. 대충 그러한 그 잡음들이 많았던 거네요. 굉장히 세세하게 적으셨죠. 근데 네네. 업체들이 보통 작가들과 트러블이 있어도 이렇게 세세하게 공지를 내부 사정을 시시콜콜 얘기를 하지 않죠.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정 문구에 볼드를 넣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게 있었겠죠. 그런 문구들이 확실히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적나라 하잖아요. 지금 개인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지한 거에 대해서 일단 점잖지 못한 대응, 하바나 측에서 잘못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덩치가 큰 기업이 개인을 갖다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덩치가 크냐에 대해서는 네, 또 그건... 이게 이견이 있어요. 이번 사태가 터지고선 트위터도 보고 네네. 이제 익명 커뮤니티들도 보고 이러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트위터는 확실히 그림러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이제 작가분을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고 보니까 커뮤니티 쪽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독자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쪽에 조금 더. 왜냐하면 어쨌거나 계약을 갖다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는 어쨌거나 잘못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트위터에서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불공정 계약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계약이 뭐 불공정하든 공정하든 간에 어쨌거나 그 작가가 일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걸고서 그걸 다 계약상 다 보고 준수하고 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이 또 이제 하바나 스튜디오 측의 공지를 보고 네. 자극적인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생계 때문에 외주가 들어오면 우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스튜디오 하바나 쪽에? 네. 그러니까 그런 생계 문제라는 워딩과 기업이 손해배상은 아닌데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한 금액이 1억 4천이었다라는 부분 그런 워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인을 공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웹툰계의 고질적인 문제랑 이것저것 합쳐져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가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콘티 작가가 따로 있다고 해도 이게 웹툰을 처음 그린 작가가 스피드를 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화를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실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시간 준 것 같은데요. 네. 월에 3화를 그리는 게 벅찰 수 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신인이니까 뭐 이거를 작업해보질 않았으니까 본인의 작업 이게 속도나 이런 거를 가늠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안 되겠다, 난 어떻게 때려 죽어도 안 되겠다 하면은 계약 전에 그걸 조정을 했어야죠. 중간에 계약을 한 후라도 혹시 이거 계약 조정이 가능할까요? 제가 도저히 이거를 갖다가 한 달에 3개는 너무 무리고 한 달에 1개 정도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뭔가 조정의 그런 요청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인 판매 같은 거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SNS로. 그리고 사실 동인 판매 해본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폼 작성하고 받고 인포 올리고 그쵸? 그다음에 포장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엄청난 품이 들어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당연히 속이 타겠죠. 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작가분이랑 이제 같이 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미팅 요청을 제가 이제 애가 타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1주년, 2주년 이런 식으로 뭐 기념할 일이 있어서 그림을 그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념일이니까. 근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데 제가 막 급하니까는 미팅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멀리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미팅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 그래요. 근데 트위터에는 우리 회사에 바로 역까지 와서 맛집에 가서 올리고
이런 걸 보니까는 미팅을 하기 싫은 핑계로밖에 안 그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차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서주아 작가님 말로는 웹툰이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하시던데.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출이 안될것 기대가 같다? 안 된다라고 매출이 기대가 얘기를 안 했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이 기대한 것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아니네요. 근데 뭐 작가님이 생계 걱정한 것처럼 이 회사도 당연히 생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 자체가 규모가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누가 써놨더라고요. 인터넷에 8명인지 9명인지 뭐 그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작은 회사니까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지체가 되면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그죠?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채파리 작가님처럼 원작이 파워가 있는 건 사실 이 원작 누구나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갖고 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도 공을 들였다는 얘기죠. 공도 들였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기는 해도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계약을 그렇죠. 따오는 거란 말이에요, 원작을. 네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는 편집부에서 어떻게든 이분이랑 매칭을 시켜서 이 작품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끝까지 같이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 추가 계약서 얘기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많았고 당연히 반응 좋으면 같이 하고 싶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 증명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 추가 계약을 해서 이 작품을 계속 끌어나가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런칭하고 났을 때 RS 수익 배분에 대해서 수익을 포기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자. 요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압박용이죠. 1억 4천이란 금액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랑 계속 갈 건지 그만둘 건지. 근데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정도의 금액을 했으니 수익 배분은 없는 걸로 하자. 했는데 보통은 바라는 거는 재계약이죠. 같이 가기를 원하겠죠. 그쵸.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만두는 거를 선택을 하신 거죠. 뭐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1억이나 되냐, 뭐 했다 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목보다는 어쨌든 그걸 쓴 거는 나름에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 수준에서 작가님을 압박하기 위한 최대한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법무 자문도 받았을 거고. 근데 4천만 원 인건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작품이 돌아갈 거 상정하고 인원을 세팅을 해놨으면 그거에 대한 잉여 비용이라든가. 맞아요. 어쨌든 이 시간에 끈 게 8개월 넘게 지금 일을 끌고 있었던 거고. 저도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딱 투자 1억 받잖아요. 그럼 6개월 만에 다 녹더라고요. 월급이랑 사무실비로 딱. 그것도 다 돈 조금씩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스튜디오의 입장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스튜디오에 저라도 계속 해왔던 작가님이랑 계속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빨리 끝내고 싶지. 다른 작화가를 갖다가 섭외할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찾기도 아프죠. 힘들거든. 네네. 근데 내부 사정은 알 수가 없는 게 서로 이제 골이 깊어지면은 그냥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거가 그들의 의도한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억 4천이란 금액은 그냥 압박용인 거지 그거를 물어내라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선택지는 추가 계약해서 우리랑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만두고 수익도 포기할 것이냐. 근데 이 수익을 포기한다는 게 그림을 그린 지금까지 작업에 대한 그 포기가 아니고 앞으로 RS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배분하는 그 수익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이 28을 공짜로 그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선후 고려가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받아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가님이 자기 입장을 밝힐 때 그런 부분은 싹 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오해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공짜로 그리는 착취한 것처럼 됐죠. 실제로 불공정 거래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린 작가님 됐다다가 자기 작가 이름에 자기 넣고선 탈취한다든가 돈을 뺀다든가. 몇 % 가져갔죠. 진짜요? 네, 지금.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행을 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예민한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번 건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그냥 서로가 그냥 폭로전으로 간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진짜 너무 소모가 되어서 참 너무 폭로전인 거지. 그냥 양쪽에 다 지금 마이너스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로 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주를 제가 일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맡기기도 한 사람인데
저도 사실 마감을 대폭 어긴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작을 가져와서 어떻게 가공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시효가 있잖아요. 네. 5년 동안 팔 수 있다. 근데 내가 1년은 늦어버리다. 그러면 그게 4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대폭 늦은 적이 있어서 이거 나 고소당해도 할 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업체는 일정을 짜고 예산을 맞춰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업 뒤에 사람 있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작품 팔아서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제가 만약 작가님 입장이라면은 그냥 내가 참 죄송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외주를 주던 입장이 되게 길었고 살다 보니까 제가 외주를 받는 입장도 돼봤는데 외주를 주던 입장은 마감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상정하고 일정을 짜요, 사실은.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정을 감안하고서는 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사람이 늦었으면 늦는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보통은 마감 끝까지 하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대처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상정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협안을 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악은 잠적해버리는 거죠. 책임을 못 지고 잠적해버리는 건데 저는 2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자 입장에서는 빠른 전환이 필요한데 대체를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작가를 찾아서 하는 건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양쪽도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외주를 주는 입장을 안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가고 싶겠죠. 당장 이게 마감이 쫓아오고 이러면.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구구절절하게 생활고 어쩌고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활고에 대해서는 생활고가 진짜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생활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작가님들 사이에서 사실 이 수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민감한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을 사실 생계라는 말로 건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다 보니까는 생계를 못할 정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사람을 착취하려고 되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논란이. 선고료가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전을 해도 대가를 바라는 시대잖아요. 내가 공모전을 네네. 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들였으니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네. 입장들을 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모전이라는 건 자기의 가능성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화라는 것도 세이브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월급처럼 받을 수 없어요. 그 월급을 받으려면은 스튜디오 직원이 돼서 일하면 돼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투자하는 만큼 나중에 이거에 런칭해갖고 매출이 났을 때 더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편집자들은 월급쟁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터져도 얻는 게 그쵸. 한정돼 있어요. 기분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자기 경력으로도 되고 그럼요. 기분도 좋고 네. 어쨌든 자기가 하는 작품이 못되길 바라는 PD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것도 하나가 너무 각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업체들이 작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작업을 해서 보내라. 자기가 먼저 컨택한 작가인데 보내라고 하는데 그 샘플로 그냥 공짜로 3회분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샘플비 안 줬냐라고 말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외주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의뢰를 하면 시안을 받잖아요. 그게 시안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해야지. 나는 시안비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시안비를 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업체들이 원래는 우리가 이 일을 따기 위해서 시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시안비를 안 받고 보통은 주는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시안비를 또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시안비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앨범 디렉팅을 해달라 뭔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앨범 디렉팅을 해달라 해가지고 시안 보냈다가 바로 시안 뺏기고 그 콘티 뺏기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보통 건축 설계 쪽에도 그런 게 되게 많죠. 빈번하죠. 그래서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냥 제 컴퓨터로 보여드리고. 닫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갔더니 그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시안 보더니만
그쪽엔 좀 매너가 좋았어요. 시안 고생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시안비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딱 내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음 겪어가지고 뭐 이렇게 매너 있는 데가 다 있지 했던. 요지는 예전이랑 비교하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웹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돈은 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갖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작품을 내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점점 샘플비도 생기고 있는 추세고 그게 뭐 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고 안 주는 회사는 블랙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샘플비도 필요하겠다. 서로 납득을 하면은 주는 거고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안 주는 데가 무조건 나쁜 블랙기업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 똑같은 회사 샘플을 주는데 샘플비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만 주고 얘기 안 하는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규정이 아닌 내규가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이랑 우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샘플비 주세요. 나 안 주면 안 해. 그러면은 줘야죠. 주는 거고. 그건 당연한 시장 논리 아니야? 이거는 이제 서로 합의하에 줘야 된다라고 사전에 얘기한 사람만 주고 이런 거는 저는 크게 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법적으로 뭐가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은 작가들도 신인이냐 경력에 따라서 고려가 달라지는 것처럼 대우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이 사람이 시안비를 꼭 받아야지만 우리한테 이 시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됐어. 그러면 안 하는 거거든 아예 그냥. 그런 걸로 획일화된 걸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작가님이 계약사항을 공개를 했다. 나는 이걸로 또 고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를 쓰셨거든요.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거는 계약서의 기본인데 제가 들은 얘기도 최근에 작가분들이 계약서를 쓰러 왔는데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 이거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업체에서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하고 업체 경쟁력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기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달라고 요구해갖고 그건 안 된다. 왜 빼달라고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트위터에 올려서 검증을 받아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상담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거를 기밀 유지를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건 좀.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거지 서로 믿을 수 있으면은 사실 계약서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업무 관계라는 거는 이게 가족이나 이런 거 친지 관계가 아니니까 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올가면 족쇄가 아니고 단순히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진짜로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안 해야 되고 계약도 바꿀 수 있어요. 서로의 합의하에.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면 진짜 전문가한테 상담하는 게 좋지. 그쵸. 왜 주변 친구들은 좀 그런 것 그러니까는 같아요. 계약서를 썼어도 절대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되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라는 얘기로 계약을 못 지켰는 거가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애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못 지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생계형이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 그게 뭐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다수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하바나도 마찬가지고 이 작화가님도 마찬가지고 좀 어린애가 아니니까 어른스럽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트위터나 SNS 이런 걸로 쌍방 폭로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깔끔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불거졌을 뿐이지 제가 아는 업체도 작가가 부산에 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마감은 일주일 동안 안 되고 있고 뭐 연락이 안 돼서 무작정 내려가더라고. 아이고. 개인이 꼭 을이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예전에 만화가 분들도 막 마감이 다가오고 막 이러면 아직 다 안 됐는데 전화벨 울리면 받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갑자기 레트로해졌어. 왜냐면은 이게 요즘 시대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당시 만화 기자들이 작가 집 앞에 가서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두드리면서 인쇄소 멈춰졌어요. 기계 멈춰졌어요. 가지고 그런 게 진짜 맞아. 이게 역사라 그러면 웃긴데 대대로 인류에게 마감이 있는 한 되게 영원히 오래된 거긴 한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편집자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웹툰 PD들이 다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 약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트위터에 일부 작가분들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마감할 수 있었던 거는 담당 PD가 굉장히 내 편의를 봐주고 많이 도와주고 뭐 이래서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좋게 말하면 그분들 덕이다라고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의 멘탈 관리나 제반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모든 회사한테 회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처럼 업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건데 그냥 지금 상황이 PD들이 어떻게든 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맞춰주는 거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감당하는 웹툰 PD들은 이분들도 멘탈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도 뭐 다 가정이 있는 거고 근무 시간 정해져 있잖아. 회사원들은 아침 9시, 6시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 정해져 있는데 작가들은 프리랜서니까는 대중이 없다고. 그냥 매니저죠, 매니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지사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나 그쵸. 너 나 아니면 아쉽잖아 이런 게 파트너십이 아니고 서열 정리를 하신 나쁜 마인드인 거죠. 옛날에 모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은 좀 커졌는데 모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작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었던 아티스트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뭐 회사 스태프들과 사장님과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 다 함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재계약을 할 시점에 대해서 뭐 그 아티스트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성을 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덕분에 먹고 사는 주제. 제가 얘기할까요? 아이돌은 회사에 기획력이 있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니까요. 왜냐하면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본업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그 힘이 진짜 개인이 잘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아버님이 오셔서 내 아들 덕분에 먹고 사는 주제라는 말을 과연 회사에게 할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웹툰 시장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벌이가 작품 하나가 잘된 작품 하나 움직이는 게 억 단위예요. 몇백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회사에서는 회사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건데 그걸 쉽게 그렇게 어긋장을 놔버리는 거에 대해서 무게감을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이런 생각이라던가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보다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이해를 바라고 사실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감정적인 이 호소가 되게 높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엔터가 됐든 만화가가 됐든 서포트가 필요하고 파트너가 필요한데 파트너에 대한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돌아보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스튜디오는 작가를 존중하고 어쨌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분들도 회사를 너무 이렇게 물론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적대적으로 경계만 하거나 일단 계약을 하면 한 배 탄 운명 공동체니까 그쵸. 서로 신뢰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지는 내 작품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믿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맞아요. 믿음이 사라지면 사실 일을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바닥은 정말 애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생각이 들면은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태들을 보면서 어쨌든 내가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팀플을 하는 생각으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맞아요. 급속하게 시장이 커졌는데 나쁘지 않은 게 시장이 어쨌든 돈이 되는 시장이 되고 있는 거고 돈이 되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겠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뭐 추진하고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웹툰 업계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친 듯이 얘기했네요. 아, 나만 얘기한 것 같아, 나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편집자님한테 매번 마감일을 어겨서 항상 전화를 받는데요. 이렇게 죄인처럼 받습니다. 네. 그래도 받거든요. 받아서 원고 빨리 안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몇 시까지 꼭 제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른 여타의 변명도 안 해요. 왜냐면 그 전날에 뭐 아파서 감기가 걸렸든 무슨 뭐가 있어도 이유는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마감을 못 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해봤자 뭐예요. 변명이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연락이 안 됐던 때가 있었어요. 불같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가뜩이나 혼자 사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잠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마감을 꼭 지키겠다고.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안녕.